오늘은 이제 실전 연습 시간인데 실전 연습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저 1년 동안에 이제 달려온 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네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뭐 범위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뭐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재산세 문제네요. 재산세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납 한번 가봅시다요. 자, 물납. 그럼 물납은 이제 첫 번째는 자, 1번에서 함정을 어디가 함정이냐 한번 보세요. 재산세는 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분을 포함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1번에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1번이 답이 안 될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1번에 1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꼭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1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납을 하려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신청받은 지방은 신청받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데 물납을 허가하면 그 물납받은 부동산으로 그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5번은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불허가 통지를 받고 다시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2번 가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이제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3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종중거예요. 그럼 종중거니까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않았네요. 신고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했으면 종중. 그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며 이 경우는 등기 신고 모두 안 됐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로 가는데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잡아라 그러면 지분율이 큰 자, 나이가 많은 자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시면 돼요. 3번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이제 임시 나오면 1년이 안 되는 것, 한 사치성은 빼고 1년이 안 되는 건 비과세. 그다음에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건물만 비과세고 그 대지 땅은 비과세 주면 안 돼요. 땅은 토지는 과세, 건물만 비과세. 그럼 정답은 2번. 네, 국어 또랑 같은 거 이건 비과세. 군시설은 일반적으로 군시설로 쓰는 건 비과세. 단 전답과수원 대지에 한해서는 과세. 도로 나올 때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또 관광 안내소 이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랬죠.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4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이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세부담의 상한의 기준은 지금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로 소유를 안 했더라도 올해 연도 중에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전년도에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1세대 1주택 나왔네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기초공제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만 60세 이상이면 연로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더해서
최대 한도는 80%가 아니라 올해는 70%까지만 공제를 받아요. 이제 내년부터 이게 법이 바뀌는 거고 올해까지는 70%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5번은 이제 5번을 보니까 이제 별도 합산이네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시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주택인 경우는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1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는 요거는 기타소득.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대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요거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대상. 대주주 나오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했다. 그러면 대주주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6번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면 양도가 될 수가 없죠. 부담부 증여 시 증여가액 중에 채무액 해당 부분을 제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증여, 양도가 아니라 증여.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봐서 양도.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잡으셔야죠. 근데 매매원이 무효소, 매매원이 무효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다. 네, 공매나 경매 이걸 원칙은 양도라고 그랬죠. 공매, 경매는 원칙은 양도인데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4번 가보죠. 7번. 7번은 8월 20일 양도한 거주자가 등기된 토지 5년 6개월 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첫 번째 이제 양도가액에서 출발을 해요.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 1억 2천 그랬네요. 1억 2천 나왔어요. 그럼 실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7천만 원. 그럼 필요경비도 실지 필요경비로 가야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은 필요경비 1,000만 원 나왔네요. 이제 두 번째로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1억 2천에서 7천을 빼면 5천. 5천에서 1천 빼니까 4천. 이제 양도 차익이 4천이에요. 양도 차익이 4천인데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이제 등기되고 토지이고 보유 기간이 5년 6개월이니까 1년에 2%씩 올라가니까 2, 5, 10%네요. 10%. 그러면 10% 빼니까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은 4천에서 400을 빼니까 3,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3,600. 그러면 3,600이 났네요. 4번.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 돼요. 네, 8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같은 해에 여러 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단 감면 소득은 없다. 그러면 감면 소득이 없으니까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되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 주시면 돼요. 네, 미등기 상태로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언제나 이월과세든 우회양도 부인이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지고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기장을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 계산 방식과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걸로 보는 거예요. 50% 이상이 아니라 30% 이상의 차이가 나야만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봅니다. 그래서 4번 이게 틀렸어요. 이제 5번은 취득 가격인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문제 9번.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1번은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이자니까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액인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뀐 게 있었죠. 재회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했을 때, 재해 등으로 재건축했을 때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재해가 발생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 비용이 발생하면 그 철거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때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면 취득가격을 환산취득가격을 하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환산취득가격도 실거래가하고 동일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격이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했을 때도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이게 틀렸어요. 4번은 매각 차손이 나오면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금융기관 이외에다가 매각을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한다 이 말은 이제 일정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 중에서요. 이게 A라는 액수가 있으면 이 중에서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했다. 그럼 인정한 거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요. 요 차액이 나오면 요것만 취득하고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게 있으면 취득 가액에서 빼고 그 금액만큼 빼고 난 나머지를 취득 가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10번으로 가보죠.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공익 나왔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필요경비가 50%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됐을 때 추가로 빼주는 것은 200만 원을 추가로 빼줘요. 필요경비로 60%가 인정이 되면 400을 빼주고 50%밖에 인정이 안 되면 200만 원을 차감해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10번은 5번 요게 틀렸네요. 11번.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걸 찾아봐라.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상속은 0.8,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의 월 임대차 금액의 0.2 지상권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이면 채권 금액의 0.2 그럼 틀린 건 4번. 이제 12번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연부로 취득했다. 연부는 국가하고 주로 관계가 돼 있으니까 국가하고 관계된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고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요. 근데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용을 먼저 하고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가 되겠죠. 네, 3번은 이제 사용 검사 나오면 검사를 받은 그날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주시면 돼요. 이제 4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네요. 소유권 이전 고실이 나오면 고실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럼 4번 틀렸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고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이제 13번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담보하고 압류가 부딪히면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그랬죠. 그래서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 압류에 우선합니다. 맞았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1번, 담보된 채권이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전에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설정하고 비교했을 때 법정 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1번, 양도소득세는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담보된 채권 설정은 양도소득세 우선합니다. 맞았네요. 설정이 양도소득세보다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4번은 압류하고 겨부청구가 부딪히면 압류가 1번, 겨부청구가 2번이니까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겨부청구한 징수금에 우선한다 그랬는데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압류가 겨부청구보다는 먼저 징수합니다. 네, 법정 기일이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신고일이고 결정에 의하여 확정이 되는 것들은 고지서가 발송된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 기일이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한 날이 되는 거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보통 징수 세목들은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날을 법정 기일로 잡아요. 그래서 4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14번. 등록면허서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면허서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라고 해야 돼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또 등록면허서에서 무덤 이렇게 딱 뜨면 등록면허서의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납부할 의무를 찾아라.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등기부상에 이름 쓰면 이름 쓴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또 5번은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14번은 정답이 2번이 됐어요. 이제 15번 가보죠.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이다. 그럼 중과기준세를 뺐다. 그럼 중과 2% 빼라 그러면 등기하는 걸 찾아라. 등기하는 것만 찾아라 그랬어요. 환매 등기. 무덤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재산 분할 등기한다. 공유물 분할했으니까 등기한다. 등기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니을. 기억, 디귿, 니을. 5번. 이렇게 15번은 5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제 틀린 거 16번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네요. 이제 기부를 정부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정부에게 주면은 비과세인데 뭔가를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무상 틀렸네요. 국가 유상이면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무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근데 무상 취득을 하든 유상 취득을 하든 계약의 해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되 단 지킬 게 있었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이 아닌 걸로 봅니다.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하여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9억 이하의 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17번. 양도소득세 세율로 옳지 않는 거. 그럼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전세권은 토지 건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건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50%.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1년 이상 2년 미만도 이것도 토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40%. 너 1세대 2주택이고 등기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랬네요. 1년 6개월이다. 1년에서 그는 주택인 경우는 1년이 넘어버리면 6에서 42%짜리 세율입니다. 그럼 17번은 3번이 답이 돼요. 보유기간 2년 6개월인 미등기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70%. 비사업용의 토지네요. 비사업용의 토지고 2년 넘었으니까 16에서 52%. 18번. 4억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갑은, 자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또 을이 병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배우자네요. 근데 배우자 나오면 증여를 인정한다. 자, 여기까지 봐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을입니다. 또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또 취득 가격은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그럼 취득 가격은 갑이 취득했으니까 갑은 과거에 4억에 취득한 걸 취득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9번.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부동산 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은 그랬으니까 예정 신고라고 했으니까 예정 신고는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거.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이 되지만 예정 신고는 그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라는 건 없습니다. 세액공제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예정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어요. 한 번 때렸는데 그 자리에 또 때리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정 신고 때 가산세가 부과됐으면 확정 신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놓고 기억 니은이 많았으니까 1번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니을.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20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앞에가 지방의 소득세니까 국세인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지방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성립했을 때, 지방의 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마지막 하나 틀렸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심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심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 정도면 시험장에서 진짜 이 정도만 나온다 하면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 이거는 사실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제가 그 28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앉혀놨어요. 28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앉혀놓고 28회에서 이제 나왔던 지문들을 우리 시험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약간만 변형했을 때 이 정도 문제 수준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제 기출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아마 잘 나오게 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멘트를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날도 다음 주 한 번 남았어요. 이거 이제 여기 한 번 끝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요? 돋보기로 크게 늘려놨으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이제 눈물 나는 세 가지네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소리예요. 해야 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해야만 했는데 나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다 하지 않고 바로 그 전주에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이걸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오늘로서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로서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이제 마무리할 때는 완벽하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내가 요거는 요게 답이다. 이건 이게 답이다. 확신을 갖고 답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절대 가장 슬픈 셋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걸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요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니까 답을 찾아가지고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마무리 정리 잘 해가지고 이제 우리 평가단 문제 한 번 딱 남았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2주 뒤에 이제 시험을 보니까 마무리 정리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